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참, 가을이 무르익습니다. 저도 이번에 좀 힐링을 하려고 한 3일 동안 전국을 다녔는데, 아마 진짜 가을이에요. 그래서 가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쓸쓸할 것 같기도 한데, 또 풍족하기도 한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이제 농촌 오일장을 3군데 갔어요. 그런데 갔는 데마다 파는 사람만 있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최근에 농수산물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곧 김장철인데, 김장 담글 때, 배추 몇 포기, 그리고 고춧가루 몇 건, 그리고 무 몇 개 좀 추가적으로 사셔가지고, 더 담가가지고 주위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 좀 도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주식이 쉽게 빠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죠. 빠지지 않는다. 그 대신 코스닥은 여러분, 301위평에서 굉장히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랬는데요. 아이고, 사실 제가 여러분 아다시피, 본격적으로 이제 계속 쉬자. 저는 이제 1960 이후에서는 따라가지 말고 쉬자 했는데, 이거는 따라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찍 팔았는 분들은 저를 욕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코스닥 갖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주구장창 저를 욕을 합니다. 니 때문에 코스닥이 빠졌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코스닥은 여러분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침에 녹화하러 오니까요. 우리 또 PD님께서 무지하게 많은 요구를 해요. 뭘 요구하냐면 시황을 꼼꼼하게 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전체적으로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기도 떨어질 밖에 없는 구조인데 밴드를 잡아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밴드를 정확히 잡는 법 그걸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의 밴드성을 한번 볼까 합니다. 자, 주식이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항시 먼저 예측이죠. 예측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잘 맞는 게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월봉과 일봉, 월봉과 이제 주봉이죠. 주봉. 그 다음에 일봉은 예측을 안 받고요. 여기 이제 월봉과 주봉이 뭡니까? 볼륨저 밴드가 있죠. 볼륨저 밴드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피봇입니다. 피봇 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나눠지죠. 두 나눠지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좋은 걸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밴드가 과연, 밴드는 여러분 아시죠? 승률이 98%입니다. 그리고 피봇은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는 한 90% 정도인데, 요 밴드와 피봇을 중복했을 때는 굉장히 더 정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계속 이번에 이제 냉정하게 이제 보자 했는데, 이제 피봇을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1피봇은, 이탈합니다. 이탈하고, 볼륨더 밴드도 이탈합니다. 양쪽 다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탈 한 번도 확률이, 100일 중에 이탈. 요거는 이제 열흘 중에 하루 정도 이탈하는데, 월봉이나 주봉, 피봇이나 밴드는 잘 이탈하지 않습니다. 잘 이탈하지 않아요. 그래서, 볼 것 같으면,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월피봇의 이제 꼭지가, 월피봇의 최고의 꼭지가 여러분 보다시피 2075다. 피봇 2075 피봇입니다. 제일 꼭지가. 보통 월피봇 이상 날아가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2036이다. 지금 요 자리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중심선이 있죠. 피봇은 중심선이 가장 중요한데요. 중심선이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1978 정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한 게 1939,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1881입니다. 이 결론은 뭐냐면 이 피봇이 거의 이 주가의 그달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피봇인데, 지금 보시면 이 피봇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주가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쉽시다. 쉽게 안 빠질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한테 2035, 2050까지만 종가로는 2035에 계속 여러분 한번 계속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근데 오늘 또 여러분 보다시피 2035, 2040 가는 그런 모양을 보인다. 이렇게 보는데, 요 피봇은, 월피봇은요, 월피봇은 절대 오바를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이제 우리가 그 주식을 할 때 월초에 계속 피봇을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주가의 움직임이 얼만큼 움직일까 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전에 이제 주가가 한번 하방 이탈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주가가 처음 시작이 시가죠? 시가에서 시작해가 이제 이 중심선을 넘어가면 이 추가적으로 주가는 하락한다고 보는데, 이 중심선에서 주가가 거래량을 외국인이 끌어주고 땡겼습니다. 이제 이슈가 뭡니까? 외국인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외국인이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추수감사절. 펀드의 평가액 때문에 그렇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간, 지금 주가가 보시면 윗골인데, 지금 앞으로 영업일수가 여러분 보다시피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끝까지 올라가 봐야 2075포인트. 2075 하면 지금부터 35P 같으면 프로테이즈로 1.8%의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죠. 1960포인트부터 여러분 이 뒤쪽은 먹지 마십시오. 밑에서 우리가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벗으로 봤을 때 일단 그 대신 이 피벗이 뭡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지와 저항이다. 지지와 저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피벗 중심선이 여러분 보다시피 1978포인트 이거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벗을 꼭 한번 월 피벗을 한번 보시면 주가에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주 피벗을 보시면요. 주 피벗을 보시면 답이 거의 나옵니다. 주피벗의 이제 꼭지가 여러분 보다시피 조피벗도 지금 보시면 주피벗 상단 1단에서 지지받고 있는데 주피벗의 꼭지가 2058포인트입니다. 2058포인트. 그리고 2040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이 2010포인트죠. 2010포인트. 중심 하방이 여러분 보다시피 1994p. 그 다음에 이제 저점이 1964p인데 지금 주가가 이제 여러분 아침에 제가 이제 굿모닝 대박 예감에서 시간이 바뀌었죠.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뭡니까 아침 굿모닝 뉴스입니까? 굿모닝 데스크인데 거기에 제가 여러분한테 주가 급락이 안 나옵니다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가의 급락이 지금 2040인데 급락 층층이 2010이라든지 94 94에서 2010까지 이 부분이 워낙 강력한 뭡니까? 지지를 보이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지가 이번에 거의 20일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쉬어가는 자리다. 이 부분이 워낙 강력합니다. 강력하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급락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간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 자체가 피벗으로 봤을 때 이번 주 오늘 수요일인데 최고 올라가 봐야 1958이고요. 이달에 제일 올라가 봐야 2058이고 2075라서 올라봐야 벼룩이다. 주가 결론은 뭡니까?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로 봤을 때 주식을 추격 매수. 저는 여러분한테 실제로 제가 여러분한테 주식 매도 관여는 2085 이날부터 했습니다. 이날부터 했는데 나머지 쉬어가자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가지 마 했는데 물론 제가 했죠. 뭡니까? 1등 주식은 계속 간다고 해야겠죠. 이번에도 여러분 내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코스닥 주식은 아니다. 코스닥 주식은 하늘 두 쪽 나도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코스닥 주식의 이제 이 피벗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비참해지는 그런 국면을 보이거든요. 코스닥 지수가 월 코스닥이 아직까지 하락의 여력이 이달에 여러분 보다시피 510까지 코스닥이 51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코스피가 뛰고 미국 나스닥이 뜨니까 여러분 더 상승할 걸로 생각했지만 어떻습니까? 주식은 계속 하락을 해요. 하락한다 이러는데 코스닥이 제가 여러분의 누차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간 외국인들이 사는 게 외국인들의 이제 지분이 코스닥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코스닥을 만지지 마세요 했는데 계속 코스닥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코스닥을 만지지 말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이 주식의 움직임에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외국인의 매수죠. 외국인의 사상 최대의 매수 연속성. 그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거기에 반해서 우리 개인들의 주식 환매가 사상 최고가 있었습니다. 차서 최고가 있어가지고 이 개인들의 갖고 있는 포지션들이 뭡니까? 전부 코스닥이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를 먼저 이야기하면 청기 뉴스를 읽고 많은 분들이 크레임을 받을까 해서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코스닥을 만지지 마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자체가 어제 이제 고경의 탁감이 15조 깨지면서 오늘 코스닥이 이제 1조 정도 누가 넣었어요. 기관들이 일부러 넣은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신용이 여러분 보다시피 4조 3천억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여러분 누차 제가 말씀해 4조 이하에서 코스닥 종목이 움직인다. 코스닥 4조 이하에서 코스닥을 사야 된다. 그리고 코스닥은 4조 4천억이나 넘어가면 코스닥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또 주가가 상승했지만 코스닥은 거의 코피나는 장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주봉으로 봤을 때 510이고요. 월봉으로 봐 510이고 주봉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다 떨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이번 주는 코스닥이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어떻게 이달러에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뭡니까? 코스피는 상승의 다이고 코스닥은 저점의 다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주가는 어떻게 신고가를 냈는데 여러분 갖고 있는 코스닥은 신저가를 냈단 말이에요. 신저가를 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데미지가 조금 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코스닥을 절대 만지면 안 된다 했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가 이제 코스닥은 300일 이평의 이탈이 여러분을 목을 조일 겁니다. 이렇게 오늘 300일 이평을 하방 이탈했습니다. 코스닥은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코스피도 300일 이평을 하방 이탈하게 되면 주식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장세에서는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이번에 주식이 1970, 80에서 매도하고 쉬어락하면서도 1등주는 계속 살려면 1등주를 계속 살았겠는데 이번에 여러분 뭡니까? 역시나 1등주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등주를 이제 절대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주식이 종합주가 지수가 52주 최고일 때 우리나라 주식이 코스피 100종목의 97%가 52주 최고고 52주 최저일 때 97%가 52주 최저다. 이 말은 뭡니까? 대형주는 실적하고 상관없이 많이 움직인다. 결론 뭡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조금 일찍 팔아가지고 욕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돈 뭐 1,800에서 먹었기 때문에 먹었는데 코스닥 갖고 있는 사람 저를 무지하게 욕해요. 왜? 너 때문에 코스닥이 안 간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왜 내 때문에 코스닥이 안 갑니까? 코스닥이 어떻게 투명하지 않는 어떻게 회계장부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피벗으로 봐서는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볼륨저 밴드입니다. 볼륨저 밴드로 보시면 자 볼륨저 밴드를 여러분 볼륨저 밴드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넣어 보시면 더 정확하게 볼륨저 밴드에 피벗을 같이 넣어버리면 볼륨저 밴드의 색깔이 볼륨저 밴드가 필요한 부분, 필요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정확히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저 밴드를 피벗과 같이 응집하는 그런 모양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볼륨저 밴드 선이 요 안에 있죠. 볼륨저 밴드 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월 피벗이 볼륨저 밴드가 1950이다. 결론은 뭡니까? 이 피벗 1950 넘어가면 주식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볼륨저 밴드는 어떻게 해요? 월이나 주 볼륨저 밴드는 이탈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98%. 거의 일봉이 98%인데 월봉과 주봉은요 거의 100%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지금 주식이 어떻게 1950 이상은 무리다. 그러니까 볼륨저 밴드에서 계속 저항받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저 밴드로 봤을 때 월 포인트가 1950포인트가 상단입니다. 상단. 여기 보시면 상단이고요. 그 다음에 중단이 여러분 보다시피 21일표이죠. 예, 중단이 뭡니까? 1941포인트고 그 하단 볼륨저 밴드가 여러분 보다시피 1840입니다. 지금 결론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단 볼륨저 밴드는 실제로 뭡니까? 요 피벗의 요 부분, 피벗의 요 부분, 볼륨저 밴드의 요 아랫부분은 필요가 없다. 결론은 뭡니까? 볼륨저 밴드와 피벗에 중복되는 부분만 주가가 움직입니다. 오늘 좀 중요한 거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피벗과 볼륨저 밴드의 중요 부분, 핵심 부분만 한다. 그러면 결론은 그 부분이 월봉으로 봤을 때 볼륨저 밴드 부분이 뭡니까? 그 핵심 부분이 결론은 뭡니까? 자, 피벗의 저점과 이쪽에 볼륨저 밴드 고점 보시면 움직임이 1880에서 2000 어떻게 50. 결론은 뭡니까? 피벗 월봉으로 봤을 때 1880에서 어떻게 해요? 2050 사이 움직인다. 2050. 그 중심에 있는 선이 뭡니까? 중복되는 그 중심선이 얼마요? 1945포인트가 뭡니까? 볼륨저 밴드 중간선과 피벗의 중심선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중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여러분, 이번에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조정 자체가 1945km 지금 지수하고 거의 100포인트 정도 떨어지는데 굉장히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가 보통 볼륨저 밴드 상단에서 주가 자체가 떨어질 때는 급격히 떨어진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그 3일 쉬고 싶으신 게 아닙니다. 저희 큰 누님이 워낙 편찮으세요. 발톱 수술하는데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발 한번, 혹시 고향 가시면요. 발 한번 쫙 씻겨가지고 크림 한번 받고 발톱 한번 깎아보십시오. 아마 정상적인 발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발톱 깎는 기계를 샀어요. 그걸 립박 합니다. 립박. 일반 발톱 깎는 기계하고 이렇게 벤치처럼 됐어요. 그거 하나 사면 굉장히 안쪽에 있는 것도 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도 괴로웠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저는 누님이 거의 이제 부모택이죠. 부모택인데 너무 괴로운데 여러분들도 혹시 부모님 가실 때 발톱 기계 큰 거 한 개 사가지고 크림 사가지고 발톱 갈라지는 거 다 사가 뜨신 물에 푹 불가가 발톱 한번 깎아줘 보십시오. 여러분 느끼는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븐에 이제 우리 아들 데려갔어요. 우리 아들도 막 울더라고요. 제 고모 발 보고 막 울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아니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식시장에 주식만 하면 이야기하면 재밌습니까? 인생 사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당황하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월봉입니다. 그다음 주봉으로 보는 이제 주가죠. 주봉으로 보실 것 같습니다. 주봉에 딱 이랬습니다. 주봉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피벗을 이제 볼륨저 밴드를 넣습니다. 볼륨저 밴드를 딱 넣으면 볼륨저 밴드를 이렇게 넣어요. 근데 주봉 볼륨저 밴드 보시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주봉이 볼륨저 밴드가 다 필요가 없이 어떻게 됩니까? 자, 볼륨저 밴드 한번 보시면 상세하게 나옵니다. 뭐 상세하게 나오냐면 주봉 볼륨저 밴드는 상단만 필요하다. 상단.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 볼륨저 밴드 주봉 볼륨저 밴드 상단에만 있죠. 상단이 2050 그대로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이 주식이 아무리 조정받아도 부존 볼륨저 밴드 중간까지는 안 갑니다. 왜? 피벗이 어떻게 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아침 방송에 뭐 합니다. 주가 급락 없습니다. 급락 없습니다. 같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급락이 없어요. 급락이. 왜 그렇습니까? 빠져봐야 어떻게 해요? 1970 결론은 뭡니까? 여기 피벗이 볼륨저 밴드가 어떻게 주 볼륨저 밴드 중에 중심선하고 하선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왜 필요가 없습니까? 왜 필요가 없어요? 거기 피벗이 안 가 있단 말이에요. 피벗이. 여기 보시면 지금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만 필요한 거죠. 이 부분만 필요한 거. 이 부분만 피벗 있는 부분만 필요합니다. 이 볼륨저 밴드 이 있는 선 이거 필요가 없어요. 이 필요가 이해하시겠죠? 그래 이래 보시면 주가가 대충 얼마 빠질 것인가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여러분 보다시피 많이 빠져봐요. 주가가 우리가 여러분 아다시피 본격적인 하락이 어디서 납니까? 볼륨저 밴드 중간선 하방 이탈할 때부터 납니다. 볼륨저 밴드 중간선 하방 이탈할 때부터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식이. 그게 뭡니까? 볼륨저 밴드 중간선이 뭡니까? 20일이 뭡니까? 20일이면 깰 때부터 주가 하락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주식이 하락이 크게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식이 많이 빠져봐야 지금 피벗 뭡니까? 주 피벗이 1995포인트죠. 1995포인트. 상승이 뭡니까? 상승이 1950이다. 결론은 뭡니까? 지금 자리가 뭡니까? 변곡이다. 지금 자리가 변곡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변곡점인가 아닌가 제일 볼 때 실제로 뭡니까? 확률성으로 따지죠. 피벗이 1피벗이나 1볼륨저 밴드는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볼륨저 밴드가 98%거든요. 일봉이요. 그럼
일봉 피벗이 90%입니다. 근데 월 피벗과 주 피벗은요, 잘 안 바뀌어요. 피벗이 월로.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 지금 1950포인트 이 자리가 거의 꼭지다. 주가 급락은 안 나온다. 전제를 기본적으로 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는 거죠. 피벗과 볼륨주 밴드의 합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밌죠? 재밌죠?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병원에서 새벽에 왔습니다. 새벽 4시에 왔는데 새벽 4시에 오면서 얼마나 괴로운지 제가 많이 울지는 안 해도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괴로워가지고 하여튼 누님 살아계실 때 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잘하십시오. 저는 뭐 엄마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뭐 감각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누님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버지 어머니 발톱 무좀이 있으면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발톱 무좀이 뭐 그냥 생깁니까? 습한데 뭡니까? 고무신이나 뭐 이래 물 새는데 일 열심히 하면 발톱 무좀 생겨요. 아시겠죠? 당황하셨죠? 예. 그래서 아버지 젖대 효도하는 길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때 아버지 발안시켜줘도 효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우량주 사가지고 돈 남겨가 아버지 젖대 어떻게 손톱 발톱 관리하러 보내면 되는데 여러분 우량주 안 샀잖아. 전부 잡주밖에 안 샀잖아. 청송촌놈 말 안 듣고 잡주 샀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쉽게 해가지고 깎아주세요. 싸게 깎아주세요. 발 아파도 돈 주면 어른들 안 아파요. 돈 안 주니까 아픈 겁니다. 부디 우량주 좀 사세요. 우량주. 아시겠죠?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이제 방식입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인데, 저번에 엘리어트 파동 특강을 했어요. 특강을 했는데,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주가의 상승이 있죠. 100과 162, 그 다음에 이제 100이라는, 이 100이 사실 100이 아니죠. 왜? 이 조정파를 빼면 실제로 100이 아닙니다. 왜 100이 아닙니까? 162의 34%는 전체 보면 뭡니까? 요 34%인데 160의 34%는 62거든요. 100에 62 빠집니다. 100에 60. 그러면 이게 34예요. 34. 1파에 34%밖에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럼 1파가 170포인트였거든요. 34%니까 어떻게 34포인트하고 38%입니다. 38%하고 47에 28, 57포인트 정도 상승한다. 이렇게 보는데 2000포인트에서 52 거의 다 왔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갔어.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을 정상적으로 배웠냐 보면 여기 100 뜨니까 여기다 100 뜬다. 에이구 깨물어 불러. 아닙니다. 여기 다 떠봐야 실제로 뭡니까? 신고가에서는 38%밖에 안 됩니다. 일반 정상적인 거는. 계산해보세요. 왜? 162에 162 곱하기 0.38 하면 얼마입니까? 60 얼마 납니까? 62 나와요. 62. 그럼 이 전체 100이죠? 100에서 어떻게 62 빼면 38밖에 안 됩니다. 그 38이 어디요? 이 38이 1파에 어떻게 1파에 38%밖에 안 뜬다 이 말이에요. 1파에. 1파에 38. 1파에 38%. 오, 총총님 내가 배운 엘리어트 파동 아닌데요. 이거와 똑같듯이 이거 제일 저점에서 똑같듯이 아니면 신고가에서 38% 뜬다. 둘 중에 하나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엘리어트 고급편에 뭡니까? 미달파하고 연장파에서 나오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 엘리어트 파동 빈자리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100명 선착순인데 넘었어요. 뭐 결석은 해가지고 몇 명 빠져. 근데 너무 많은 분이 오셔가 다 받지 못해가 죄송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시간 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장파가 있습니다. 연장파. 이 연장파에서 여러분 되는 거죠. 이 연장파. 이 연장파를 지금 엘리어트 파동으로 봐서는 주가가 물론 연장파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정상적인 파형으로 봐서는 어떻게요? 2052포인트, 2052.4가 어떻게 0.15 차이밖에 안 나는 어떻게 1파와 똑같은 파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의 뭡니까? 상승파입니다. 뭐 여기서 뭐 더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는데 엘리어트 파동에 가장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무서운 게 뭡니까? 엘리어트 파형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자, 우리가 2파보다 3파가 거리가 많을 때 주가가 급락 나온다는 사례입니다. 자, 2파보다 어떻게 3파가 거리가 더 많으면 주가가 어떻게 급락이 나온다는 설이 거의 맞습니다. 지금 뭐 2파가 거리가 조금 더 많아요.
2파가 거래가 조금 더 많은데 만약에 3파가 거래가 더 많다면 주가가 떨어져. 결론은 뭡니까? 3파에서 고점에서 대량으로 매도 치면 어떻게 굉장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20일 평균으로 봐서는 어떻게 해요? 2파나 3파나 거래가 비슷합니다. 근데 점진적으로 지금 거래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점진적으로 거래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 거래 많아지면 거래가 제가 볼 땐 제일 고가 거래입니다. 제일 고가 거래가 여러분 보다시피 1거래로 치면 4억 1천만 주인데 4억 1천만 주. 지금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거래가 오늘 거래가 여러분 3억 주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거래가 4억 1천만 주 넘어가지고 상토 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주가는 급락을 한번 쉽게 할 가능성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뭡니까? 지난주 비어는 뭡니까? 소멸갭이죠. 장대에서 소멸갭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주식이 항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나라 검색 사이트에 증권 사이트에 영원한 1등이 있죠. 뭡니까? 60일 이평에 도전하지 마라. 저도 이번에 도전 좀 했어요. 60일 이평에 도전하지 마라. 했는데 이제 60일 이평의 도전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60일 이평에 도전하지 마라. 60일 이평의 도전이 이제 굉장히 문제 부분입니다. 60일 이평 도전하지 마라. 60일 이평이 여러분 보이다시피 이제 이때부터 60일 이평이 돌고 났습니다. 돌고 나는데 60일 이평 지금 60일 이평을 한번 쭉 꺼봅니다. 꺼보면 60일 이평 자체의 상승이 이제 본격적인 상승인데 제가 볼 때 60일 이평에 지금 60일 이평으로 봐서 매물대 중심을 한번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답이나 언제 거기서 모일 것인가 답이 나옵니다. 이 답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어려워가지고 여러분 전체적으로 봐서 제가 누차 얘기했죠. 60일 이평이 주가가 언제 만날 것인가 볼 때 이제 처음에 거래량이 여기에 거래량이 많다가 여기가 거래 줄습니다. 그러면 거래가 늘어나면 이제 거래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다가 이쪽에 줄면 이 위쪽과 아래쪽이 거래가 동격일 때 이 말은 뭡니까? 여기 거래가 50% 여기가 거래. 그 결론은 뭡니까? 최근 60일 동안 거래량이 밑에와 위에와 50% 되면 그때부터 주가가 단기 상투 친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주가가 이제 급락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가가 전체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18%,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4%, 그러면 44%, 여기 10%, 54%, 5%, 54, 60%, 한 60%가, 2%가 위에고 38%가 위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지금 거래량이 밑에가 62%, 38%다. 아직까지 결론 갭차가 얼마입니까? 여기 얼마요? 12% 정도의 갭이 있다. 12% 갭이 있다. 결론은 여기 12% 줄고 여기 12%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위에 거래가 늘어나야 된다는 말은 뭡니까? 주가가 급락 안 나옵니다. 급락 안 나오고 그래서 거래가 더 활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 거래가 더욱더 거래가 더 터져야 된다. 거래가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 나오면서 여기가 거래 줄어들어야 돼. 이때 여러분 주식이 꼭지다. 이 말은 지금 지수는 꼭지일 줄 모르나 지수 꼭지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거래 꼭지거든요. 근데 거래 꼭지는 아직까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거래가 되면 이거 계속 늘어납니다. 이쪽. 지금 주가가 있으니까. 이거 줄어들겠죠? 줄어듭니다. 줄어든다는 것은 이거 거래가 잘려 들어가겠죠. 이렇게. 잘려 들어가죠. 그래 되면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한 12, 3일, 제가 볼 때는 요 쉼만큼 여기 한번 더 쉴 것 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헤드앤솔드도, 빼쪽 헤드앤솔드, 이거 어깨 헤드앤솔드가 있거든. 지금 보면 어깨 헤드앤솔드. 결론은 주가가 했다 올라갔다 내렸다 행복 후에 급락 나오는데, 그때 그 급락 타임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2000포인트에서 만날 것인가. 이 말은 뭡니까? 주가 캔들 차트가 없어지는 캔들과 있어지는 캔들이 2000포인트에 만날 것인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어디요? 1950에서 만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00에서 만날까? 1950에서 만날까? 이 말은 뭡니까? 캔들 차트 60일에 없어지는 쪽과 있어지는 쪽이죠. 이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중요합니다. 왜? 2000포인트 높은 곳에서 만나면 만날수록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칼날이 되고 1900포인트 만나면 덜 칼날. 중요한 건 뭐냐면 60일 이평이 높은 데서 만난다는 말은 뭡니까? 앞으로 떨어질 하락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걸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60일 이평이 지금 제가 좀 두렵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다시피
2011년도죠. 2011년 여름에 온 증권방송 뻐꾸기들이 뭐라 했습니까? 주식 사놓고 가면은 여러분 3,000포인트, 2,500포인트 볼 때 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급락 나올 것입니다. 또 했습니다. 급락 나올 것입니다.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2012년 3월에 주가 급락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뭐겠습니까? 여러분 2013년 1월 초 주가가 고점인데 찬바람이 불어가지고 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입동 가까이 돼야만이 주가가 반등한 신고가 낼 것입니다. 했습니다. 맞죠? 과거에 수익을 말하다가 계속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 어쩔 수 없이 주가가 위에 고점에 버티면 버틸수록 일봉으로 봐서 고점에 버티면 버틸수록 주가의 급락이 심해집니다. 고점에 버티면 버틸수록. 과거에 열어보시면 고점에 오래 버티면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급락이 심했습니다. 지금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급락이 심하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번 급락이 전체 포지션 주봉으로 봤을 때 이 자리가 굉장히 아주 리스크 큰 자리다. 왜? 주봉 자체가 뭡니까? 깃발령으로 굉장히 추세 자체를 어떻게 만들었죠. 여기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떨어지게 되면 주식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많이 떨어진다는 건 뭡니까? 1800을 깰 수 있는 그런 것도 장은 저는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60일 2평의 무게중심을 꼭 한번 보라. 이 말은 뭐냐면 60일 2평 자체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옵니다. 60일 2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데 그 빠른 속도를 올라오는 그 앞에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데 그 빠른 속도로 올라오면 온다는 말은 뭡니까? 60일 2평과 캔들차드가 어디서 만난다? 높은 곳에서 만난다. 높은 곳에서 만나는 것은 뭡니까? 떨어질 게 굉장히 많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여러분 지금 주가의 고점의 횡보 이 부분은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주식시장에 한 23년 있어 봤습니다. 23년 있어 봤 중에 저도 이제 처음 봤어요. 저는 이제 코스닥 한번 봤고요. 이번에 처음 봤는데 뭐냐면 MACD가 데드크로스에서 신고가 내는 거 전 처음 봤습니다. MACD가 여러분 뭡니까? 보조지표에서 가장 뭡니까? 정석적인 지표입니다. 정석적인 지표인데 MACD가 데드크로스에서 신고가 내는 거. 저 처음 봤어요. MACD가 데드크로스에서 신고가 내는 거. 그리고 오실레이터도 의문인데 신고가 내는 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1등 주식 슬러마시케가 프로그램 매수로 주식 주가를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MACD가 뭐 고가에 여러분들 내가 이야기했죠. 영선 가까이에서 골든 크로스는 좋지만 위쪽에 골든 크로스는 뭐 크게 좋다. 그 반면에 뭡니까? 영선 가까이에 골든 크로스가 좋다. 반면에 뭡니까? 영선 가까이에 데드 크로스는 거의 살인행위다인데 지금 코스닥 자체가 영선 가까이에서 데드 크로스다. 이 말은 뭡니까? 떨어지는 칼날이 충분히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목균형표로 볼 때, 일목균형표를 우리가 가장 대세를 많이 볼 때 선행스팬2입니다. 선행스팬2가 언제 움직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아다시피 일목균형표가 굉장히 움직여요. 선행스팬2가 언제 움직입니까? 주가와 선행스팬2는 77변곡이죠. 77변곡이다. 이렇게 보는데 77변곡이 언제 나오느냐. 여러분 보다시피 이 자리에서 77변곡이 일단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77변곡이 보시면 앞으로 며칠 남았냐면 77변곡이 앞으로 정확히 16일 정도. 자, 선행스팬2는 77일 변곡입니다. 77일 변곡의 대변곡이라고 하죠. 우리가 종합주가지수는 301일 평 대변곡이라는데 선행스팬2는 77평 대변곡입니다. 77. 선행스팬2는 뭡니까? 선행스팬2는 여러분 아다시피 주가 포함 뭡니까? 52일의 고가 저가를 앞에 어떻게 26일 앞에 낸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저점 몇 점? 77일입니다. 77일. 이게 뭡니까? 77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몇 대에 걸쳐서. 자, 여러분, 내 52대가 2대죠, 2대. 2대 뭡니까? 내 주가를 어떻게, 누가, 할아버지가 지배하는데 그 할아버지의 누를 지배합니까? 어떻게, 자식, 손자를 지배합니다. 이게 뭡니까? 3대에 걸쳐 하는 거죠. 그래서 77을 뭡니까? 괴장이라 하죠, 괴장년. 괴장년. 괴장이 뭡니까, 여러분? 괴장이. 오늘 많이 나옵니다.
일목균형표 들어야 돼요. 궤장이 뭡니까? 궤장이 뭡니까? 충신이 어떻게 해요? 중신이 77세 되면 임금하고 맞잔을 들고 임금 앞에도 의자를 앉을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77세 넘어가지고 그때 중신은 뭡니까? 임금이 의자와 지팡이를 합니다. 뭡니까? 당신은 나와 동격이니까 맞먹자. 이 말입니다. 77이죠.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 자식이 안 남았는데 그 자식의 은공이 뭡니까? 조상이 자식을 돌봐준다. 내도 잘해야 되지만 자식도 돌봐. 이게 뭡니까? 궤장년이고 선행습변투입니다. 일목균형표 52일의 고가 저가 그거 시중의 책들 다 틀리니까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궤장년이 며칠 있다가 61일인가 77일에서 61일 빼면 뭡니까? 16일 정도 있으면 대변곡이다. 이 말은 뭡니까? 앞으로 13, 14일 정도는 고가에서 횡보한다. 그리고 주가가 가려면 16일 전후에서 주가가 급등 나오든지 급락 나오든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궤장년 봐야 된다. 또 하나는 뭡니까? 자, 여기서 연습변 또 보십시오. 50일 이 자리죠. 52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상승했는데 거의 단기 꼭지였습니다. 단기 꼭지였대. 꼭지였죠. 자, 선행스펜트 움직일 때마다 어떤 증상이 났습니까? 선행스펜트 움직일 때마다 주가가 요는 반등했죠. 자, 그 다음에 선행스펜트 움직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타락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앞으로 16일 후에는 굉장히 문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 고점 같은 거면 자, 선행스펜트가 상승할 때는 주가가 그래도 상승해. 선행스펜트가 하락할 때 그때는 떨어지는 칼날이 된다. 왜? 워낙 높은 자리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행스펜2로 봤을 때 여러분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가의 꼭지는 배우셨죠? 기준선과 선행스펜2가 동시다발로 설 때 주가가 꼭지다 했는데 기준선 자체가 여러분 아직까지 상승의 여력이 있는데 그 상승의 여력이 앞으로 한 4, 5일 후가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주식 잘하면 빠르게 이 주식 방송 나가기 전후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날 기준선이 설 때 그때도 여러분이 주셔야 돼요. 보통 이 기준선 선행스펜트와 기준선의 횡보 이 횡보가 같을 때 주가가 브레이크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보실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그 방송 자체를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어야 됩니다. 옛날에 과거 걸 많이 들어야 이제 이해를 하지. 안 그러면 못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적 분석이죠. 내적 분석으로 봤을 때 가장 지금 문제되는 게 환율 부분이에요. 환율이 1150원에서 1100원까지는요, 우리나라 주식이 상승합니다. 근데 1100원 이하 되면 굉장히 둔탁이고 1050원 되면 우리나라 주식이 급락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대외 의존도가 여러분 보다시피 굉장히 높습니다. 70% 전후되는데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수출이 너무 잘 돼도 문제지만 너무 잘 되면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너무 안 돼도 문제다. 이 말은 뭡니까? 전체적인 대외 경쟁도 의존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 환율이 제일 적정한 게 1100원대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환율이 오늘따라 또 뭡니까? 1063원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환율이 떨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나라 수출의 어려움을 굉장히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봐서는 여러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첫째 환율이다.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디폴트죠. 미국이 짜고 치는 고스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여야가 합의됐다고 그게 좋은 거냐? 저는 좋다고 보지 않고 뭡니까? 빚 늘려가 빚잔치를 더 크게 하겠다 이거죠. 빚 얻어가지고 우리 자녀들 장기 가는데 더 크게 벌리겠다 이건데 과연 그게 뭡니까? 부메랑 돼가지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최근에 이제 미국을 제가 이제 11월 말에 한번 갈 생각입니다. 초청으로 갈 건데 미국이 과연 경기가 지금 15,000 주가가 급락했다가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주에 했죠. 뭡니까? 여러분 200일 이평 바닥치고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그 올라오고 주가가 너무 빨리 떴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0일 이평을 만약에 무너뜨리게 되면 미국 증시 200일 이평 만약에 무너뜨리게 되면 심각한 국면으로 저는 간다. 왜 이 말은 뭐냐면 저는 미국이 14,000개고 13,50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13,500.
14,500 깨면은 14,500은 어디 있습니까? 200일 2평 이걸 깨면은 13,500 간데 13,500 갔을 때 정확했죠.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증시가 갭이 있다가 지금은 뭡니까? 자, 우리나라 증시가 갭이 있다가 지금은 뭐겠습니까? 제가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증시가 갭이 있다. 갭이 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증시가 갭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증시가 거의 갭이 없다. 같이 움직입니다. 동조화 현상인데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빠딱빠딱하게 빨리 움직였습니다. 왜? 글로벌 증시와 같이 움직이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미국 증시는 좀 버블 경제. 저는 버블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나고 나면 주식을 돈 많이 먹는 것보다 돈 안 잃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돈 안 잃는 게 새삼 느끼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 가장 이제 민감한 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일반 차트 중에 이제 그물망 차트죠. 그물에 집중된 부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주식은 꼭 어떻게 3달 내로 꼭 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얼쓸 수 없는 거죠. 그물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정확히 1920에서 1950 사이에 있다. 그러면 1920에서 1950 사이에 있다. 그물이 저 밑에 있다는 거죠. 그물이 뭡니까? 실제로 안전망입니다. 안전망인데 그물 안에 있어야 뭡니까? 자, 가두리 양식장에 고기가 거기 있으면 주인이 먹이도 주고 구충제도 주고 뭡니까? 마이신도 주고 해가지고 막 부릉부릉 자는데 밖에 나가면 어떻게 고기들 어떻게 무서운 고기 상어도 있고 막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을 말하다를 보면서 이 청송촌놈 이 품 안에 있어야 돼. 밖에 나가지고 X 전문가들 많이 들으니까 잡주사가 뭐 됐으면 전부 X 됐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절대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무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무리하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1900에서 1950이 몇 달, 늦어도 3개월. 제가 볼 때 12월 만기 전에 1920에서 1950 전에 분명히 온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여러분 주식을 어떻게 올렸습니까? 우량주마사가 올렸죠. 여러분도 당황하셨죠? 저도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물대 차트를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주가 자체가 어떻게 매물대는 지나고 보면 매물대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주식을 여러분 민감하게 좀 볼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선물은 보시면 선물이 지금 영업일수로서 지금 한 25일 됐습니다. 선물은 어떻게 거래된 것만 보죠. 선물 영업일수로 25일 됐는데 평균가를 보면 그 평균 가격대의 주가 자체가 꼭 어떻게 그 자리에 내려갑니다. 그 평균가가 265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65 된다는 말은 뭡니까? 주가가 여기서 무너 지금 261.59인데 265까지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면은 주가 300만 원씩 바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선물은 뭡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돈 먹기 때문에 팔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이 사람이 언제 지금 팔고 있다면 팔고. 지금 뭡니까? 급하게 안 내는. 그 대신 급하게 떨어지면 270 떨어지는 중간에 265까지 바로 논스톱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공격적인 콜은 좀 자제해요. 요즘 이번에 원래 265, 6에서 푸 나왔다가 땡겼죠. 그거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테크닉적으로 매매했는데 실제로 주가가 이렇게 뜰 줄 알았으면 외국인도 코어를 사야 되는데 외국인도 푸 샀어요. 푸 샀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들도 이까지 프로그램 매수를 이렇게 강력하게 할 줄 생각을 전혀 못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선물 동향을 보시면 푸, 콜 어떻게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손해나고 있어요. 손해나는데 주식을 사고 있거든요. 어쨌든 결론은 뭡니까? 외국인들이 우량주 사면 사는 그날까지 주식은 강하다. 그 대신 강하지만 지금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피벗으로서는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현금하면서 일정 현금은 항시 두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인데 휙 가는데 이 주식 수익을 말하다가 하는 날이 꼭
꼭 뭡니까? 변곡점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진짜 몸조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꼭 부모님 발 한 번 씻게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엄마 아버지 때 못한 거 두고 후회합니다. 후회한데 여러분들도 후회하는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형제끼리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도 구남매 많이 싸우는데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도 나는 모이면 딱 하루 있다 옵니다. 왜? 이틀 있으면 또 싸워요. 뭐 싸워가. 저는 하루 있다 바로 오는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웃자든지 싸우죠. 싸움이 뭡니까? 회비를 좀 더 내면 돼요. 더 내십시오. 더 내면 절대 싸움이 없다. 저는 안 낼락 하다 싸우거든요. 더 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 여러분 사랑하고 내 마음 아시죠? 감사합니다. 청송천님 신창원입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se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